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지인이 권해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어떤 분은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어요 라고 하십니다. 같은 들기름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사실 들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는 타이밍과 보관법,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들기름의 진짜 활용법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가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 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마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 혹은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기름을 언제 드시는지, 어떤 상태로 보관하셨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부담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들기름과 상극인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염증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조합을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세포막은 젊을 때보다 훨씬 딱딱하고 뻣뻣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굳어가는 거죠. 오메가3는 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말랑해지면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가는 통로가 원활해집니다. 이게 바로 들기름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혈관 속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벽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 염증 물질, 산화된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죠. 오메가3는 여기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조금씩 떼어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면 손발끝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냉증이나 저림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과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사이에 윤활액이 줄어들고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커집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염증이 무릎 통증, 손가락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을 늘려주는 거죠. 이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 4주는 꾸준히 섭취해야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들기름 섭취의 첫 번째 기준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정확히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10에서 15분 뒤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겁니다. 왜 아침 공복일까요? 밤새 비워진 위와 장은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기름을 넣어주면 오메가3가 빠르게 흡수되고 하루 종일 세포막과 혈관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하루 한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한 스푼은 대략 10에서 15ml, 티스푼 기준으로는 3티스푼 정도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보관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개봉 후 상온에 두면 2주 안에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용량을 구매하세요.
네 번째 기준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들기름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들기름이 보약은 아닙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들기름에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고 지방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혈압약이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평소 열이 많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기름 자체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 치킨, 돈가스, 튀김과 함께 먹지 마세요. 가공육, 햄, 소시지와의 조합도 피하세요. 인스턴트 라면에 들기름을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들기름의 좋은 지방을 나쁜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아침 공복에 하루 한두 스푼, 냉장 보관, 채소와 함께. 이 네 가지 기준만 지키시면 60대 이후에 혈관, 관절, 세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만약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의 몸을 만드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소소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